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비상 한 교과서 1. 제 4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대화에도 원리가 있을까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33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대화에도 원리가 있을까라고 했으니까요. 원리가 있다. 그러면 어떠한 원리가 있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문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어떠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교재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에도 원리가 있을까?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대화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 따라서 대화에서 어떤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것은 마치 밥을 먹는 순서를 체계화하고 원리를 찾으라는 말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대화에도 대화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원리는 있다. 대화의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원리는 정해진 법칙이나 규칙과 같은 원리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서 작용하는 원리이다. 니은,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이게 대화의 원리의 성격입니다. 대화의 원리의 성격. 다시 말하자면 대화 원리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상황과 맥락 속에서 작용한다. 요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 나갑니다. 순서 교대의 원리. 모든 대화는 화자와 청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죠.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대화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화자와 청자의 역할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순환되어야 되풀이돼야 된다, 주기적으로 되풀이된다 이런 소리예요. 순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로 이루어지는 대화에도 질서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는 상대방이 듣고 상대방이 말할 때는 내가 듣는 사람이 된다. 이처럼 의사소통 기억, 상황에 맞게 청자와 화자의 역할이 원활하게 교대되고 정보가 순환되는 것, 이것을 순서 교대의 원리라고 한다. 이게 순서 교대 원리의 개념입니다. 결국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것이 반복되고 순환되어야 한다라는 개념이죠.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언제 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술이다. 어떻게 하면 대화의 순서 교대가 질서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순서 교대는 거의 자동적으로 조절이 된다. 그래서 전체 대화 가운데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하는 경우는 놀랍게도 5%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 한 사람이 말하고 나서 다음 사람이 말을 시작하는 사이의 간격은 단지 몇십 분의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다.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일상생활 속에서는 순서 교대의 원리가 여기다 적을게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켜진다. 순서 교대의 원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켜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134쪽입니다. 두 번째 원리, 협력의 원리다. 화자는 지금 하고 있는 대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 목적과 관련이 있는 말을 하고, 청자는 상대방이 한 말이 지금 하고 있는 대화의 목적이나 상황에 맞는 말일 것이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인다. 이와 같이 대화할 때는 대화의 기억, 참여자가 대화의 목적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것, 이것을 전제로 삼는데 이것을 협력의 원리라고 한다. 이것이 협력의 원리의 개념이죠. 협력의 원리의 개념.
자, 밑에 예를 말하는 보죠. 운동 좋아하니? 물론이지. 특히 구기 종목을 좋아해. 너도 운동 좋아하니? 응, 나는 야구를 좋아해. 그렇구나. 어느 팀을 제일 좋아하니? 다시 말하면 이 두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은 결국 생각하고 있는 목적이나 방향이 일치한다. 뭐죠? 좋아하는 운동. 그죠? 그거에 뭐하고 있다?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화에서 두 사람은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답하고 관련된 내용 어떤 거죠? 좋아하는 운동이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질문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처럼 협력의 원리는 대화의 기본적인 원리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정말 대화의 협력의 원리가 적용될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상황에서 아빠는 몰라도 돼요와 같이 대화를 거부하는 말은 협력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인데, 습관적으로 협력의 원리를 위반하는 사람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아버지는 딸과 대화를 하려고 하죠. 너 왜 우니? 라고 그랬는데 아빠는 몰라도 돼요 라고 말하면서 협력의 원리를 위반함으로써 아빠와 원활한 인간관계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대화할 때는 협력의 원리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말을 들을 때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협력의 원리를 위반하는 사람의 심정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할 때는 화가 나 있거나 다른 일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빠는 몰라도 돼요 라는 말은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관심을 좀 더 가져달라는 뜻일 수도 있다. 니은,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그러니까 대화 속에 숨어있는 의도죠. 숨어있는 화자의 의도,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이렇게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들을 때는 상대방이 협력의 원리를 위반한 것에 대해 불쾌해하고 화를 낸다거나 왜 그러느냐고 꼬치꼬치 묻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보다는 지금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말 속에 숨겨진 다른 뜻은 무엇인지 찾으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협력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경유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죠. 첫 번째, 양의 경률. 대화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양만큼 정보를 제공하라.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정보를 말하거나 혹은 최소한의 정보도 말하지 않는 것도 양의 경률을 위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의 경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을 말하라. 거짓말을 하거나 타당한 근거를 갖고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질의 경률에 위배되는 경우다. 자, 관련성의 경률.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것을 말하라. 대화할 때는 결국 주제에 맞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주제를 벗어나는, 논점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관련성의 경률을 어기는 것이 된다. 자, 태도의 경률.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되 언어 예절을 맞게 말하라. 이건 태도의 경률은요, 다른 말로 방법의 경률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잘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묶어서 오마이노트 정리하세요. 자, 이와 같이 대화의 원리는 지극히 상식적이다. 기본적으로 대화는 협력의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협력적으로 말해야 하며 관련성 있는 적당한 양의 진실한 말을 의도가 분명히 전달되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해야 한다. 이것이 바람직한 대화의 원리이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대화의 원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손성의 원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나보다 말을 더 많이 하면 수다스럽고 경박하다고 하고 나보다 말을 더 적게 하면 거만하고 사교성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항상 자신을 중심에 놓고 상대방을 평가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생기기 어렵다. 이해 관계를 떠나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을 대하는 표정이나 태도가 달라지고, 이렇게 관심과 호감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과 매우 원만한 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대화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의 말을 열심히 경청하는 것이다. 잘 듣는 것이다. 누구나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반대로 자기가 말하고 있는데 말을 듣지 않거나 가로채면 무시당하는 느낌,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게 된다. 말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자, 왜 그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좀 크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가가 하는 말은요, 어떤 경륜을 위반한 겁니까? 요령의 경륜을 위배했다. 요령의 경륜을 위배했다라는 거죠. 경륜을 위배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관용의 경륜을 지킨 겁니다. 제 요령의 경륜과 관용의 경륜을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죠. 뒤에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가처럼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작게 해서 자신이 잘 듣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자신이 못 들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을 지지 않고 상대방에게는 부담을 주는 표현이다. 이럴 경우 나처럼 말하면 못 들은 책임을 자신의 부주의 탓으로 돌려서 자신의 부담을 최대화하는 대신 상대방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와 같이 대화할 때 기억, 상대방에게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공손한 표현을 최대한 말하라는 것을 공손성의 원리라고 한다. 이 공손성 원리의 개념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실까요? 공손성의 원리는 몇 가지 경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자, 요령의 경륜.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표현을 활용하여라. 최대화해라. 그러니까 결국 부담이 많은 내용을 말할 때에는 간접 표현을 사용해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관용의 경륜.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화하라. 자기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화하고 상대방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는 표현을 최대화해라 이 소리입니다. 칭찬의 경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하라. 칭찬의 경륜은 다른 말로 찬동의 경륜이라고도 합니다. 자, 겸양의 경륜.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비방을 극대화하라. 동의의 경륜. 다른 사람과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극대화하라. 자, 이 공손성의 원리 5가지죠.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공손성의 원리는 지키기 어렵다. 공손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깝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면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부모님께, 선생님께, 친구들에게 더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데 가깝고 친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해서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자, 스위스의 철학자 카를 힐티는 사람의 진정한 교양은 그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했다. 나보다 힘이 약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나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교양의 척도가 된다. 기준이 된다 이 소리죠. 그러므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공손성의 원리를 지켜 말을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3가지 원리 배웠죠.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거 어떤 원리? 순서 교대의 원리. 두 번째 원리는 협력의 원리. 세 번째는 공손성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협력의 원리에서 4가지의 경륜이 있었고요. 지금 공손성의 원리에서 5가지의 경륜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다 정리가 됐는데요. 자, 마지막 정리해 보시죠. 갈래 특징. 네, 갈래는 글의 종류는요. 설명문이고요. 자, 제재는요. 대화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요. 효과적이고 원만한 대화를 하기 위한 방법. 원만한 대화를 하기 위한 방법. 대화를 하기 위한 방법이다. 특징 1번 보도록 하죠. 특징 1번. 대화의 원리에 대한 개념을 밝히면서 대화의 원리를 쉽게 설명한다. 쉽게 설명한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효과적이고 원만한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원만한 대화를 하기 위한 대화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4단원 첫 번째 소단원 대화에도 원리가 있을까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 5마이너트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